22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들 가운데 민생 법안들을 골라서 검증해보는 시간입니다. 법안 검증에 앞서서 함께할 입법 히어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단언컨대 수도권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부지런한 분, 아니죠. 부지런해야 하는 분입니다. 바로 인천에서 가장 넓은 지역구를 둔 입법 히어로, 직접 확인하시죠. 물리학을 전공한 경제 전문가로 지역구 민원이 있는 곳이라면 산 넘고 바다 건너서라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갑니다. 네, 바로 인천의 힘으로 통하는 배준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지역구로 하는 배준영 의원입니다. 지금 국토교통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리고 정치개혁특위위원으로 있습니다. 네, 21대 이어서 22대 국회의원으로 지금 맹활약 중이신데요. 지역구 주민들의 신뢰가 아주 두텁다고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덕분에 이제 22대 총선에서 강남 3구를 제외하면 수도권에서 당내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비결이 따로 있을까요? 글쎄,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인데요. 네. 제가 첫 번째는 2.3% 차이로 이겼는데 두 번째 때는 11% 차이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평하자면은 이제 정치라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건데 네. 공약을 많이 이제 준수했다 이런 거에 좀 가점을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좀 국회의원 생활을 잘했다 이렇게 좀 스스로 자평을 하시나요? 스스로 자평하면 잘난 척하는 건데.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구인 인천 중구, 강화, 옹진군, 네. 섬이 또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의원분들과 비교해서 지역구를 이렇게 돌아보고 뭐 보고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이게 뭐 좀 비결이 있으신가요? 좀 어려우시죠? 이게 인천 면적의 3분의 2가 저희 지역구입니다. 네. 그리고 인천의 자치구가 11개가 이제 7월 1일서부터 되는데 이제는 또 개편돼 갖고 영종군, 제물포구, 강화군, 옹진군 11개 기초단체 중에 4개가 저희 지역구니까 좀 심하죠. 네, 멀게는 이제 백령도까지가 저희 지역구라서 그냥 배 타고 4시간 정도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의원분들 중에서는 좀 배를 제일 많이 타는 의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도 많이 타고 때에 따라서는 뭐 헬기도 타게 되고 그리고 저희 같이 제 차를 운전하시는 비서관님한테도 굉장히 좀 미안합니다, 사실은. 21대 의원 당시에 국회 방송에 출연하셔서 네. 지역구의 모든 유권자와 만날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전부 다니면서 모든 유권자와 다 만난다는 계획으로 제가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실천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정치인의 말을 다 믿는 건 아니시죠? 뭐 모든 유권자와 만나는 건 사실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하죠. 네, 네. 그래도 좀 그 스킨십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 만나려고 하고 있고 못 뵙는 분들은 이제 국회 방송을 통해서 이제 시청자로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 이제 뭐 6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한 번도 안 본 분들은 없지 않을까 저는 뭐 이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만나셨을 때 네. 스킨십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뭐 궁금한 점을 많이 물어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건의사항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걸 궁금해하시면서 듣는 걸 좀 즐기시는 스타일이신지? 그러니까 제가 행사라든지 이제 미팅을 나가면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1,000명, 2,000명 가는 행사에 가서 인사말하고 악수하다가 보면 막 수십 분이 지나가고 그러는데 제 원칙이 있다 그러면은 악수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악수하고 마음이 급해서 이제 다음 분을 이제 보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상처 입으시거든요. 악수를 하는 순간에만은 그분한테 좀 집중을 하자.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인사를 드리고 또 국회의원들한테는 보통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사연이 많으십니다. 이제 본인의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이제 민원 해결을 하려고 애썼으나 안 되니까 저한테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좀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끝까지 들어주려고 애쓰고 제가 들어줄 수 있는 일들은
제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죠. 이제 정부와 국회의 수단이 있고 또 기초단체라든지 기초의회, 광역의회의 수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풀어드리려고 애쓰는 편인데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미주의를 많이 강조하신다라고 저도 들었는데 네. 뭐 의정 활동이나 입법 활동도 사실 뭐 취지만 맞는다라고 하면 이제 뭐 여당과도 거침없이 협력을 하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혹시 네. 함께 협업해서 뭔가 발의한 공동 법안이나 발의안. 이런 네. 게 있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은 이제 여야가 지금 상당히 차갑습니다. 따로 만나지도 네. 않고 이제 대립이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거는 서로 협업을 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재물포구잖아요. 그리고 영종구인데 보니까 검단구에 모경정 의원님이 저랑 같은 형편이길래 이제 또 후배기도 하고 그래갖고 와서 대표 공동 발의하자 그래갖고 같이 힘을 모아서 여야 간에 이렇게 했고 그리고 여객선 같은 경우에도 지방세라든지 이런 거에 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철도와 버스뿐만 아니라. 근데 제주도 출신 위성건 의원님이 행안위 위원이시기도 하고 저랑 형편이 비슷해서 같이 하자고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란 무엇인가 오늘 누가 저한테 질문하시길래 축구가 같다. 왜냐면은 이게 같이 팀플레이를 하고 골을 넣어서 목표를 달성해야지 아무리 팀플레이가 아름다워도 골을 넣지 못하면은 그거는 경기의 목적을 저희가 부응한 게 못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팀플레이를 하고 그 앞에 서야 되는 게 국회의원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뭐 결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배준영의 정치가 무엇이냐 하는 네. 질문에 네. 골고루 잘 사는 정치, 또 격차를 좁히고 배분하는 정치라고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잘 사는 정치라고 하면 이제 분배의 방점이 있는 네. 건데 듣기에 따라서는 보수정당스럽지 않다. 그거는 보수정당의 어젠다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따뜻한 그리고 온기가 전해지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제 논리로만 하게 되면은 정치라든지 정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더 가게 하고 모든 나라에 이제 다 잘 살게 하는 게 어떤 정치와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뭐 한국공항공사 이렇게 뭐 공항공사 관련 통합 얘기가 좀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의원님께서는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시더라고요. 네. 또 그 점을 또 청와대에 또 의견을 또 전달하기도 하셨는데 네. 어쨌든 이 공항 통합 문제로 이제 지역 균등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좀 반대를 하시는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금 6천억 정도의 흑자를 거두는 인천의 첫째 기업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공항공사는 한 1,30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한 13조 원 정도 들어서 이제 새로운 공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세 개 기업을 다 합치다 보면은 1등 기업이 그냥 평범하고 하여튼 부실 기업화 돼버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을 위해서 또 필요한 기업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공항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공항공사가 지금 이익잉여금을 많이 또 뭐 새만금 공항이라든지 뭐 가덕도 공항이라든지 대구 경북 신공항이라든지 뭐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대로 좀 지켜줘야 되겠다. 이제 배준영 의원을 인천의 살림꾼이라고 많이들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요. 과연 입법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히어로의 입법검증본부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민생 법안을 통해서 의정 활동을 검증해보는 입법검증본부. 오늘 검증해볼 배준영 의원의 첫 번째 법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준영 의원의 1호 법안이기도 한데요. 앞서 언급했던 인천 현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안입니다. 자, 이 법안은 지난 4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따끈따끈한 법안입니다. 사실 이 법안은 의원께서 21대 발의를 했었다가 불발이 되고 22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다시 발의한 1호 법안인데요. 그만큼 필요한 법안이었기 때문일 텐데 재수까지 해가면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뭐 꼭 해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네. 저는 공항이 단순히 교통의 수단으로서만
작용한다기보다는 기왕에 이제 지역에 자리 잡고 그랬으니까 지역을 위해서 상생할 수 있는, 특히 경제적으로 부가가치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공항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하고 별로 교류가 없고 의견이 안 맞아서 그냥 사업들이 다 겉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이제 국가기관 그리고 공항 운영자가 한 몸 한 뜻이 돼갖고 계획도 같이 잡고 같이 협업에 나가고 그러면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산업도 활성화되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안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토부에서 그것을 꽤 오래전부터 검토하다가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았고 접었다는 건데 제가 이제 다시 좀 부추기고 제가 재정 법안을 내갖고 이번에 통과시키게 됐습니다. 실제 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인천 경제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실제 어느 정도 그 경제에서 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지. 연간 한 48조 원의 경제적인 어떤 창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가 한 18조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네. 한 17만 명 정도가 관련된 인원들이 일한다고 하니까 인천에서 한 10분의 1 정도는 뭐 공항 관련된 일을 한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자 인프라입니다. 뭐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항상 또 순위권에 있고 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공항이죠. 뭐 오히려 우리한테는 이제 인천공항이 너무 당연해져서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시설이나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에 오는 외국인들도 많이 놀란다고 하는데 인천국제공항이 좀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좀 괜찮은 공항이죠. 장점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우수한 점은 네. 접근성. 접근성. 네, 공항에 가는 것과 공항에서 대한민국 어디에 가는 것이 매우 편리하거든요. 나가면 온갖 열차들도 있고 뭐 버스들도 다 있고 하니까 접근성이 되게 좋은데 과학기술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셀프 체크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돌아다니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봇들도 있고 시설들이 다 있어요. 약국부터 뭐 음식점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잘 관리해주는 점. 제가 한국 공항에서 출발해서 특히 촬영 때문에 다른 공항에서 경유하다가 또 목적지 공항까지 가는데 공항 직원이 얼마나 친절한지 그날 다시 체감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공항이 있지만 인천에 머물러서 관광을 하는 그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또 좀 궁금한 게 네. 세미 씨한테 일단 좀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인천 여행을 좀 해본 적이 있는지 먼저 좀 궁금해서요. 어때요? 인천 여행이요? 네. 안 해봤습니다. 인천을 많이 가는데 여행하러 인천에 일부러 간다? 강화도 빼고는 재밌는 데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인천 자체를 좀 낯설어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의외로. 들고 여행 목적지로 그쵸. 네, 네. 인지되어 있지 않아요. 이제 사실 내리면 사실 서울 가기 서울 바쁘다는 세미 씨 말이죠. 얘기대로 이제 접근성이 또 좋은 게 또 인천시 입장에서 그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너무 다른 데 곳으로 갈 가기 수가 있다 쉬우니까. 보니까. 그러니까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인천을 수도권의 관문이라든지 경유지가 아니라 이 목적지로 만든다는 게 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인스파이어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좋은 숙박시설이 있어서 좀 많이 오시는 것 같고 그 용유 지역에 아름다운 무의도 해변 지역도 있어요. 네. 그래서 가까우니까 공항에서 일부 오히려 안 가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데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법을 통해서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성산이라든지 이런 활주로를 만드는데 깎은 부지 같은 것들이 있고 또 100만 평이 되는 유휴 부지가 있습니다. LH가 갖고 있는 유휴 부지가 있고 이런 곳들에 이 관광에 관련된 저희 시설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정부라든지 땅을 갖고 있는 공항공사라든지 지자체라든지 다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제일 힘든 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또 말하자면은 지역에 관할 권한이 있고 땅은 LH하고 또 공항공사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갖고 그냥 모이면 시끌벅적하고 이제 잘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LH 사장, 공항공사 사장, 뭐 구청장들 다 모아갖고 이제 일을 해결하자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한 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접근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약 2년 전 그리고 올해에 걸쳐서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 통행료가 반값으로 떨어진 거 아시죠? 네. 그거 제가 한 겁니다. 예, 공항공사법을 바꿔서 공항공사가 약 1조 원을 투자하게 해갖고 투자한 만큼 이렇게 이 가격을 낮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일회성으로 하게 되면 안 되고 제도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갖고 이제 지자체가 정부와 이제 논의를 하게 되니까 제가 단편적으로 논의했던 뭐 여기 뭐 하자 여기 뭐 하자 이런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계획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 주신 관광에 관련된 것도 이제 서로 이제 티격태격하지 않고 계획이 딱 잡히면은 그대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원칙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이 법 통과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공항 경제권이라는 건데 네. 어떤 개념인가요? 그래서 공항 경제권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좀 분리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일반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나 공항공사법에는 인접한 지역 네. 보였는데 인접한다는 게 뭐 공항 담벼락 옆에 불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개발할 수 있는 데가 한정적인데 공항 경제권이라는 건 좀 더 넓어요. 이렇게. 네, 그래갖고 영종 전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영종을 넘어서 또 이제 인천 전역을 통해 갖고 서로 이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지라든지 인프라를 서로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넓은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항공사가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100% 소유를 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되면은 그 공항 위주로 이제 계획을 짜면은 좀 지자체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이제 그 기본 계획은 지자체에서 짜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정부의 승인 주체가 국토부거든요. 국토부 산하에 공항공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이 실천이 되면은 이제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국가가 이제 토지를 어떻게 이제 서로 활용을 해갖고 이 공장도 만들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뭐 이런 것을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한다는 게 그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말하자면 물꼬를 텄는데 이런 거를 이제 20년 동안 이제 서로 벽에 벽을 쌓고 안 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공항 지역에 병원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대규모 재난을 당하거나 사고 나시면 큰일 나요. 왜냐면은 수술 받을 수 있는 데가 30km 이내에 없습니다. 와,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인하대병원 정도인데 차 타고 40분을 가야 돼요. 엄청 멀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너무 우리 인천공항이 복받은 게 지난 25년 동안 그런 대규모 재난 사건이 있었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은 영종 사람들의 것만 아니고 인천 사람의 것만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애초에 이제 이 법률의 이름만 봐도 조금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네. 애초에 당초 의원님께서 발의한 법안 이름이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 이런 특별법이었는데 네. 통과된 법률은 네.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 네. 이렇게 좀 바뀌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최초의 제안은 개발과 지원 이런 거에 방점을 찍었는데 네. 좀 그냥 지정 육성 이렇게 좀 뭔가 달라진 느낌이 조금 드는데 네. 그만큼 뭔가 통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예, 매의 눈을 가지셨는데. 네. 우리가 진짜 그냥 뭐 이름만 검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장난 아니에요. 검증 제대로 합니다. 장난 아닌가요, 진짜? 맞고요. 그래서 이제 개발이랄지 뭐 이런 그 이제 워딩이 붙는 거는 정부의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겠다라고 하는 뭐 노골적인 의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특별법을 만들게 되면은 특별법이라는 게 다른 모든 일반법에 다 선행하거든요.
기존의 법들에 있는데 그거를 다 뛰어넘어 갖고 그냥 완전히 여기만 몰아줄게, 몰빵해줄게, 뭐 그런 게 사실 원래 의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21대 때 제가 실패한 일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모든 부처에서 다 법안 심사할 때 반대 의견을 내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제 시작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좀 겸손하게 바꿨죠. 지정과 육성에 대한 법으로 바꿨지만은 중요한 게 그래도 예전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는 근거가 없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근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갖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는 생겼다. 그렇지만은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좀 끼워 넣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갖고 이 공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마련돼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다듬어 나가고 보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보람이 있습니다. 큰 출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역과 공항이 연계해서 공항 경제권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배준영 의원님께서 좀 물꼬를 트고 또 이해관계가 좀 복잡한데 악교 역할을 좀 하시면서 또 일을 시작하는데 또 많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자, 첫 번째 법안을 같이 살펴봤고요. 네. 배준영 의원의 두 번째 민생 법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하시죠. 농촌의 경우에는 인구 소멸로 인해서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또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이 있음에도 이 법안이 필요한 이유가 가장 먼저 좀 궁금합니다. 빈집을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택 공급이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과천 경마장이라든지 뭐 어느 세월에 할 겁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들을 활용을 해서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 유리창이 깨지면은 이제 쓰레기를 버리고 점점 슬럼화되고 이런 게 모범시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빈집 관련된 법이 있긴 하지만은 주로 농사를 짓다가 떠난 농지의 집을 중심으로 했다 그러면은 이번에 그 통과된 법은 도심 지역에 집을 집중적으로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결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국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빈집을 지금은 뭐 농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가 하고 뭐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서 하고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여러 군데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국토부에서 통합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리고 한 10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전체적인 전략을 기초 계획을 세우고 또 광역단체에서 한 5년 단위로 전략을 세우고 기초단체에서는 전술을 세우고 그래갖고 이제 빈집을 관리를 하는 거고 이 빈집이라는 게 꼭 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상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를 하는데 나중에는 뭐 채권 채무라든지 권리관계 때문에 이 집이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 상황도 많죠. 그런데 이제 계속 비워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국가가 강제로 수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철거를 해갖고 개발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주어야지 국가도 문제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리고 또 그것을 고치고 활용을 하는데 그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그거는 돈은 어떻게 내냐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주로 하긴 할 텐데 그게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도 이제 예산으로 도와줄 수 있는 뭐 그런 근거를 만들어 갖고 이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위한 가정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위한 돌봄 공간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있는 자원을 빨리 활용을 하자. 그러려면 법적인 제약이 많았는데 그것을 해소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 좀 약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의원님 중에 가장 많이 놀라시는 편입니다.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잠이, 네, 아니 좋습니다. 궁금해서요. 네, 네. 지금 농촌은 빈집이 많아서 문제지만 네, 네. 서울은 반대잖아요. 집이 부족하고 네, 네. 그래서 집값이 비싼데 네. 그럼 서울이나 인천, 뭐 네. 수도권에서 빈집이 많은지 어떤 건축물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제 지역구를 제가 보면은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 한 빈집이 한 1,000개 정도나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구 지역에는 한 700개 정도 되고, 그리고 제가 신흥동 같은데 지금 재개발이 돼서 이제 달라지겠지만은 가봤는데 굉장히 그 슬럼화 돼갖고 네. 범죄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인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1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경제자유구역 그렇게 신도시 이런 데는 뭐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원도심이거든요. 지금 농사 안 짓는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떠나가잖아요. 빈집들 다 어떡할 겁니까? 그게 무슨 정부가 예산이 화수분 같이 많이 나와갖고 재개발하고 다 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고 능사도 아니라고 봐서 빈집에 관련돼서는 정부의 권한을 주고 또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 빈 집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네. 법안 이름은 빈 건축물이에요. 네, 네. 그럼 빈 건축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지은 지 한 20년 정도 됐는데 네. 안 산 지 한 1년 정도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뭐 빈집으로 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분양 안 되거나 그런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닙니다. 아직은. 네, 네. 반드시 주거용으로만 사무용 제한하는 건 건물이나 아닌 뭐 이런. 거네요.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그 규정된 대로 이제 건축물인데 사용을 하지 않는. 네, 네,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기 쉽게는 이제 빈집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한테도 뜻깊은 게 제가 2017년도인가요? 한국경제에 빈집 활용을 늘려야 된다는 제가 칼럼을 쓴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늘 생각해 왔던 건데 이제 국토위원회를 들어오게 돼갖고 10년 만에 말하자면은 제 뜻이 법을 통해서 실현된 거라서 이게 좀 잘 활용돼갖고 좋은 순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또 이렇게 자랑을 자연스럽게 섞어주시는 이또 스킬이 약속을 지켰다. 그러니까. 의원님 지역구 강화도에 그 네. 폐 건물을 활용한 그 커피 맞아. 아, 예, 예. 네, 거기가 멋진 굉장히- 건물들 많아요. 네. 사람이 많고 네, 네, 그것도 맛있더라고요. 강화도 핫플이에요. 네, 네. 진짜. 네, 네. 어쨌든 이제 농어촌 빈집, 그러니까 이게 통합 관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농어촌 빈집은 농식품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네. 또 도시의 경우에는 국토부 소관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 흩어져 있는 이 빈 건축물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통합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잖아요. 네. 어떻게 가야 될까요? 통계 정도는 국토부에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 군데서 이게 하다 보면은 기준도 달라지고 지원이랄지 이런 것도 달라지고 그래갖고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층간소음에 관련된 법을 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권고 정도 하고 그냥 그래 해 그냥 다 했는데 제가 준공허가를 아예 낼 수 없는 강력한 법을 냈어요. 제가 그 법을 낼 때도 이 층간소음 문제도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아래 집에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국가에서 관여해갖고 정리하기 전까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기관에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법을 냈듯이 빈집에 관련해서도 적어도 통계라든지 어떤 그 기초적인 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좀 키를 잡고 좀
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보면 이제 빈 건축물을 자산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도 있고 또 네. 빈 건축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을 네. 빈 건축물 정비 촉진 지역으로 또 지정할 수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 여기 이제 지정이 되면 네. 그 지역 내에 있는 뭐 어떤 뭐 주민이나 아니면 그 소유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자기 집이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뭐 옆집이랑 뭐 분쟁이 있다. 뭐 구청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충분히 안 해준다. 저보고 좀 어떻게 해보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분만 어떻게 특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런 빈집이나 슬럼화된 게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그거를 이제 빈집 정비 촉진 구역으로 딱 삼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그렇게 규정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철거라든지 정비라든지 이런 거에 정부의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명분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뭐 단순 철거가 아니라 활용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요. 좀 어떻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지 앞서 뭐 커피, 폐 공장을 활용한 네, 폐공장을 네. 활용해서 이제 또 네. 관광 산업으로 발달시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네. 또 다른 어떤 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약간 폐허 같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조선시대 말이라든지 일제시대 때 그 뭐 유명한 건축가가 만든 대들보 뭐 이런 게 인천 경동이나 뭐 이런 데 막 희끗희끗 보여요. 굉장히 깜짝 놀래고 그런 것을 이제 철거하지 않고 놓치지 않고 이런 카페를 연 사장님들이 성공한 예를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집, 이제 빈 건축물의 어떤 쓰임새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증을 통해 갖고 약간 그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그런 데는 이제 이른바 좀 힙한 좀 용도로 쓰고 조양방직을 아마 예. 아실 텐데 거기도 방직 공장인데 폐허 비슷하게 됐는데 이제 보니까 아주 그 건축물이라든지 이 정원이랄지 뭐 이런 데가 아주 힙하거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렇지 않고 아직 건물이 튼튼해서 쓸만은 한데 별로 이제 미학적인 가치는 없고 그런데 좋은 위치가 된다.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이 아프신 분들 많은데 요양원으로 한다든지 네. 뭐 아동들을 위한 뭐 데일리 케어 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활용해야 될 공간이 없다고 이제 굉장히 이제 아쉬워하면서도 빈집은 또 넘치니까 그러니까 미스매치를 제도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빈집 문제는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배준영 의원과 함께 공항경제권 특별법안 그리고 빈건축물 정비법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그 히어로 마무리할 때 항상 그 드리는 질문인데요. 추천할 동료, 네, 저희 히어로에 출연하실 분 한 분 좀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하다가 왔는데 잠깐 이게 방송에도 말씀을 딱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가장 즐거워하시는데요, 지금. 너무 행복하셔서 상상만 해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제가 한지아 의원님을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까요? 근데 허락은 아직 못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허락 못 받으면은 이 방송을 다시 찍는 겁니까? 혹시 한지아 의원님을 추천한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한지아 의원님이 그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고 자상하게 여기 그 출연자 여러분들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정한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네. 미리 이제 그 동의를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네. 이순희를 같이 또 한 분 더. 아, 그래요? 네. 또 이 삼선의 김희정 의원님이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네. 콘텐츠가 많으시거든요. 어. 그래서 그분을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를 저희도 드리면서 배준영 의원님의 추천으로 전화드렸습니다 하고 네네. 저희가 섭외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고 또 인천의 미래도 엿볼 수 있는 그런 네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네. 배준영 의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